여러분, 오늘 영상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단기적으로는 밑으로 쏟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107,000에서 108,0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 추가 낙폭이 크게 열립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의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번 조정은 오히려 9월 반등을 위한 숨고르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차트, 온체인 데이터, 뉴스, 거시경제 이벤트까지 다 근거를 가지고 지금 당장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확실히 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거 안 누르시면 진짜 큰 기회 놓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시장 분석해서 타이밍을 드리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챙겨가느냐 못하느냐 그게 결국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비트 시즌 끝났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4월부터 이어지던 상승 추세선을 결국 깨버렸습니다. 더블탑을 찍고 넥라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7월부터 만들어진 하락 채널에 재진입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하방 신호가 겹겹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완전히 절망적인 그림은 아닙니다. 8월부터 이어진 단기 하락 추세선은 위로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없는 돌파는 언제든 페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107,000에서 108,000달러 지지선입니다. 이 구간을 지키면 11만 달러 이상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깨지면 대규모 롱 포지션 청산이 발생하면서 급락이 열립니다. 이더리움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상방 삼각수렴이 결국 하방으로 깨졌습니다. 새로운 하방 삼각수렴, 즉 폴링 웨지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분 봉 기준으로 4,490달러 선에서 완벽한 벽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벽을 뚫으면 4,500달러까지는 단기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위보다는 아래로 무게가 실린 차트입니다. 코인 시장만 보시면 안 됩니다. 미국 증시가 위험자산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52%, S&P 500 마이너스 0.6%, 다우 지수는 플러스 0.24%로 다우만 방어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64로 탐욕 구간이지만 변동성 지수 VIX는 15.3으로 낮습니다. 즉 겉보기에는 탐욕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취약한 탐욕입니다. 특히 AI 관련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3.3%, AMD 마이너스 3.5%, 테슬라도 마이너스 3.5%, 오라클은 마이너스 5.9%. AI 투자 둔화 우려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술주가 무너졌습니다. AI 테마가 꺾이면 비트코인도 무사하지 않습니다. 코인은 결국 위험자산 흐름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단기적으로 하방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우선 거래량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거래량이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RSI도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단순한 지표 같지만 이건 투자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참여자가 줄고 거래량이 빠진다는 건 시장의 확신이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세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 비중이 늘었습니다. 장기 보유자보다 훨씬 민감하게 움직이는 단타 자금이 시장을 더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뉴스에도 가격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죠. 그런데 ETF 자금과 기업 금고 매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현물 ETF에서 순유입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즉 바닥을 받쳐주는 힘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5조 8천억 원 규모의 비트를 팔고 이더리움으로 갈아탄 고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108,000달러 지지가 무너졌다가 겨우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107,000달러까지 무너진다면 3억 9천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 청산이 대기 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자금을 완전히 빼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으로 회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시장 자체를 버린 게 아니라 다른 알트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매크로 환경을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 단기 금리는 내려가고 장기 금리는 올라가면서 커브 스티프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금과 비트코인 같은 비수익 자산에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단기 금리 하락은 보유 비용을 줄여주고 장기 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를 자극합니다. 최근 금값이 3,500달러 근처까지 치솟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불안 요인과 약세 압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ETF 유입, 기관 채택, 그리고 매크로 환경은 비트코인에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이번 조정이 끝나면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곳곳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은 약 250만 BTC로 지난 1년간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매도 압력은 줄고 장기 보유자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거래소 보유량도 약 1,760만 개 수준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감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공급 타이트닝이 뚜렷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순입금도 거래소에서 강하게 확인됐습니다. 매수 대기 자금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축소와 매수 대기 자금이라는 강력한 반등 연료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경제 일정이 많습니다. 9월 2일 미국 ISM 제조업 PMI, 9월 3일 졸트구 인건수, 연준 베이지북,
9월 4일 ADP 고용, 단위노동 비용, ISM 서비스업, PMI, 9월 5일 비농업 고용지표, 실업률. 이 지표들은 모두 미국 경기와 금리에 직접 연결됩니다. 발표 전후로 코인 시장은 반드시 요동칩니다. 포지션을 과도하게 들고 가지 마시고 변동성을 활용해 짧게 대응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밑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10만 7천 달러 지지가 핵심입니다. 이더리움도 4,490달러 벽을 넘지 못하면 다시 하락이 열립니다. 하지만 ETF 자금 유입, 온체인 공급 축소, 스테이블 코인 유입은 9월 반등 가능성을 지지합니다. 이번 주 경제 일정이 단기 변동성을 크게 만들겠지만 이 조정이 끝나면 반등을 위한 연료는 이미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단순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밑으로 쏟아질 확률이 크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9월 반등의 불씨를 키우는 조정일 수 있다. 지금은 지지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지키면 홀딩, 깨지면 손절, 원칙만 지키면 살아남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전 대응 전략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